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대선 전국에서 쟁점이 되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송 시장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만큼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 공사 하청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실험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즈니스 공동체, 이권 공동체라고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핵심 지지층 아니면 저런 사업에 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그걸 실용화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실험 단계. 대선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폄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의 100년 대계 사업이 이렇게 폄훼당하는 것을 보고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려는 국내외 투자사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송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서 울산시의 역할은 주로 행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공사 하청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또 울산의 조선해양 플랜트 사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실험 단계가 아니며 사업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 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어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갈등이 해소됐고 일부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반대한다며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브리핑에 대해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저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유식 해상풍력은 환경과 경제 부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어민들도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전체 초중고교가 어제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427곳 전체가 원격 수업 없이 전면 등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에게는 신속 항원 키트를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을 나눠주고 3월 개학 이후 첫 2주간인 오는 11일까지 새학기 적응 주간을 운영하면서 학교별 비상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심야 시간대에 경증 환자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공 심야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지정 약국은 남구의 가람 약국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가람 약국은 코로나19로 재택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공급하는 재택 치료 전담 약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울산시가 제4대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김정배 문화도시 울산포럼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울산시는 김정배 신임 대표이사가 울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과 신라대 역사문화학과 초빙 교수를 역임하는 등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2024년 3월까지 2년간 울산문화재단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이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부품난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간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러시아 대표사무소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공급과 관련한 글로벌 물류난으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공장이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그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중대 산업재해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3대 전략과 11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사업장별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 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권한의 예산 부여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안전과 생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근절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회사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안전기획실과 현장 안전을 담당하는 각 사업부의 안전조직을 통합해서 안전통합경영실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통합경영실장은 안전 최고 책임자인 노진율 사장이 맡게 됐습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현장 안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사내 의사결정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류정미 관장과 함께 가정위탁 보호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가정위탁보호제도라는 게 있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은 제도라서 오늘 울산 가정위탁보호지원센터 유정미 관장한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주 들어서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뭔지 제대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가정위탁제도란 친부모님의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원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아이를 다시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아동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여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서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의 사정으로 아이를 책임지고 기를 수 없게 됐을 때 친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키워주는 제도다. 맞죠? 네, 맞습니다. 가정위탁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정위탁의 유형은 일반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일시 가정위탁 보호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하. 또 일반 가정위탁의 안에는 보호자의 유형에 따라서 비혈연 관계의 보호자가 양육하는 일반 가정위탁, 친인척 보호자가 되어서 친인척이 보호자가 되는 친인척 위탁, 조부모가 보호자가 되는 대리가 양육 위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아동, 30개월 미만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가정위탁 유형이고요. 일시 가정위탁 보호는 보호 대상 아동을 3개월 이하 단기간 위탁하는 유형입니다. 네,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사정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위탁 유형도 상당히 촘촘하게 분류를 해놨네요. 네. 자, 울산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죠. 울산의 위탁가정 현황은 어느 정도고 위탁지원센터가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네, 울산 지역의 가정위탁 현황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총 194세대 231명이 위탁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가정위탁 제도를 알리고 위탁가정 모집과 함께 매월 위탁가정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서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또한 위탁 전후 아동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아동 및 가정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및 친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의뢰 당시에 겪고 계신 어려움들이 개선되었는지 점검을 하고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면서 아동을 다시 양육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천사도 아니고 선뜻 보호가정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천사 같은 일을 자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귀한 뜻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런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먼저 저희 센터에 예비위탁 가정 신청을 하시면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먼저 가정위탁 제도 안내, 위탁 진행 절차, 위탁 부모의 역할, 가정위탁 사례 소개, 아동학대 예방 교육으로 5시간의 필수 교육을 들으시고요. 예.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하신 후 위탁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이나 영아, 장애 아동 등 전문
위탁 가정은 좀 더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 위탁 부모 중 1인이 20시간 이상의 전문 위탁 가정 양성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위탁 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등 관련 전문 자격에 있는 경력이 이렇게 추가적인 요건으로 충족되셔야 합니다. 예.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20시간의 교육도 받아야 네. 되고. 근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위탁 가정이 되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게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 같은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해줍니까? 네, 법적으로 위탁 기간 동안은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예.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아동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위탁 가정의 위탁 양육 보조금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일반 위탁과 전문 위탁의 경우는 양육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연령별 학원비 지원, 상해보험 지원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부모 교육 등 위탁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예. 매월 일정 금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얼마나 돼요? 예. 지금 일반 위탁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네. 월 30만 원의 양육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아하. 전문 위탁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양육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위탁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반응이랄까? 위탁 부모를 하고 나서 뭐 후회를 한다거나 아이고 하지 마세요 말리는 분들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은가요? 처음에 망설이시다가 위탁을 결심하시고 나면은 실제로 네. 위탁을 하시게 되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아이를 맞이하다 보면은 마음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예. 위탁을 통해서 부모로서 더 성숙해지고 친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가정에서 위탁 아동으로 인해서 대화도 더 많아지고 가족 간의 끈끈함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서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예. 매우 보람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위탁을 하면서 받는 선물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십니다. 선물이래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훨씬 많고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유정미 관장님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좋은 일을 맡아주실 분들이 울산에 많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뜻있는 분들에게 부탁 좀 하세요. 네, 입양가정 신혜려 씨가 방송에서 가정위탁은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선물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이 기억에 그러더라고요. 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에게 잠시만 가정을 선물해 주시고 또 잠시만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나의 자녀가 행복한 세상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잖아요. 예. 나의 자녀가 행복하려면은 우리 자녀와 함께 자라는 모든 아이들도 행복해야만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불이 나면은 용기 내어서 저희 울산가족위탁지원센터의 문을 한번 두드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차인표 씨 아내 신혜라 씨 얘기하셨고 지금 그 가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부부가 또 입양 많이 해서 키우는 네. 그 부부,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TV에 나와서 입양한 아이들을 보듬고 사랑하는 모습을 본 뒤로 저는 이게 참 대단한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천사지요.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유정미 관장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산 평창현대앞 공영주차장을 야간 시간대에 거주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도영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삼산 평창현대앞 공영주차장은 상업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심야 시간대에는 주차 공간이 비어있지만 주변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야간 시간대에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거주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주차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각 구군과 8대2 비율로 연포산 터널 통행료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구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우선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구민들의 의견 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통행료를 전액 예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면 시설 관리 주체인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주민 의견에 따라 전면 무료화도 결정되더라도 시와 구군 간의 재정 부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부담 비율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구청이 일산해수욕장 관광 명소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동구청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에 이어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와 짚라인 등 관광시설이 잇따라 추진됨에 따라 일산해수욕장을 지역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에는 일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리모델링과 경관 개선 디자인 수립, 보행자 중심의 도로 개선, 교통 흐름 체계 분석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사안의 대응과 예방 교육을 온라인으로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신고 의무자인 학교장과 종사자가 인지한 아동학대 사안의 비밀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사안 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최초로 구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교육청과 공동 개발해 운영 체계와 현장 적합성, 보안 등의 완성도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구와 북구청이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이며 주택은 가구당 최대 352만 원, 창고와 축사는 가구당 최대 54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 439만 원 내에서 지붕 개량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는 오는 18일까지, 중구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울산대학교가 고용노동부의 2022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7년까지 해마다 7억 5천만 원씩 5년 동안 최대 37억 5천만 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기존 재학생 위주로 운영된 대학 일자리 센터의 기능을 졸업 2년 이내에 졸업생에게도 확대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산업체를 고려한 지역 특화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